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고스입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켜면 이동평균선은 캔들 옆에 꼭 붙어 다닙니다. 마치 실과 바늘 같은 존재인데 이 이동평균선의 원리에만 집중해서 큰돈을 번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MIT 공학도 출신 천재 에드 세이코타는 이평선 매매 시스템으로 16년간 5,000달러에서 150만 달러까지 무려 300배를 불려서 화제가 되었고, MIT 경영학 박사 수재 리처드 돈치아는 5일 20일 이동평균의 매매 규칙을 발전시킨 최초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세계투자대회에서 3회 연속 우승한 데이비드 라이언까지 이 많은 전설들은 모두 이평선의 기초에 집중했죠. 그리고 이들의 이론을 응용한 이평선 매매로 크게 성공해서 현재 추정 순자산이 약 250억에 달하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올리버 벨레즈라는 트레이더는 지금도 매일 투자자들에게 실전 노하우만 골라서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이 사람이 이평선을 통해서 어떻게 250억이라는 큰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그의 매매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나아가서 그가 실전적으로 응용한 지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니까 딱 3초만 투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영상 들어가시죠. 매매법을 알기 전에 이 이동평균선이 정확히 뭔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특정 기간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지난달에는 3명이서 가면 5,000원에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주인이 10,000원을 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비싸다, 안 사먹어, 이럴 겁니다. 반대로 3,000원이 된다면 지금 바로 사먹어야겠다 싶죠.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선은 21선인데요 21선은 최근 20일간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나타냅니다. 핵심은 이 선보다 가격이 높으면 비싸게 매매한다는 것이고, 이 선보다 낮으면 평균 이하로 거래하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올리버 벨레즈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이동평균선으로 가격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의 실력을 가르는 핵심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얼마나 잘 맞히느냐에 달렸기 때문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양봉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매수하고 나서 물렸죠. 아래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캔들이 추가로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방향성이 상승이라는 것만 맞추면 여기서 좀 물렸어도 결국 수익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상승할 것이라는 방향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평선을 세팅해 보도록 하죠. 트레이딩뷰는 글로벌 차트 플랫폼으로 회원 가입하면 누구나 자산군 차트를 조회할 수 있고 지표도 무료로 2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상단에 지표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검색창에다 SMA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기술적 지표 항목이 보일 텐데 여기에 심플 무빙 에버리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이동평균선이고요. 이것을 2번 클릭해서 이평선을 2개 추가해 주세요. 이후에 각 이평선의 설정을 들어가세요. 그리고 인풋 탭에 오시면은 길이 값이 보이는데 기본 세팅은 9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각 20과 1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저는 20선의 모습을 초록색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도 변경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녹색 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선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선 그대로 두고요. 100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파란색 선과 녹색 선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올리버 벨레즈는 이 2선을 매매 진입 조건이 일어나는 기준점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매수에 진입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가 말한 매매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 비트코인 10분봉 차트입니다. 올리버 벨레즈가 말한 첫 번째 매매법, 추세 전환 매매법입니다. 매수 타점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락하는 차트가 보일 거예요. 추세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던 차트가 반등을 했습니다. 양봉이 나오면서 22평선, 102평선을 모두 돌파한 모습이 나오는데 앞선 흐름과 종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는 두 이평선을 모두 돌파한 캔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를 보류하고요. 이후에 두 번째 조건, 가격이 하향해서 20선 근처에서 지지받는지를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20선 근처에서 지지받은 캔들이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이죠. 이후에 장악형 양봉이 나왔습니다. 앞선 음봉을 모두
덮었죠. 바로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손절은 하단 이평선 이탈할 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손익비는 1대2가 기본이라고 올리버 벨레즈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서 흐름을 살펴보죠.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이고요. 여기서 타점 진입의 핵심은 눌림목과 장악형입니다. 정리하자면 추세전환 매매법은 하락하던 차트가 상승 전환할 때 두 선을 모두 돌파해야 하고, 이후 눌림이 나올 때 장악형 양봉이 출현하면 확실한 지지로 보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매수 타점이죠. 하락 추세로의 전환도 똑같습니다. 거꾸로만 보면 되겠죠. 고점에서 차트가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3 100선을 모두 이탈한 구간이 여기 나왔어요. 이때 바로 하락을 바라고 진입하는 게 아니죠. 대기했다가 20선의 저항을 확인해야 돼요. 흐름을 보시면은 20선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 캔들이 여기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선 근처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앞선 양봉을 덮는 하락 장악형 음봉이 여기 나왔죠. 이때 숏 포지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손절은 20선을 돌파할 때 진행을 하면 되겠고, 손익비는 1대2가 기본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차트를 돌려보시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이 무난히 발생하죠. 그런데 흐름을 계속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대2로 설정한 구간을 넘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요. 분명히 수익이 아깝단 말이죠. 더 끌고 가서 매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 흐름을 살펴보면서 흐름을 더 끌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단에 지지를 일정하게 받은 구간이 나와요. 이 구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점차적인 수렴을 하면서 이 하락 삼각 수렴 이후에 중요 지지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그만큼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손익비 1대2 구간에서 익절을 하되 절반만 익절을 하고요. 나머지는 흐름을 보며 익절을 하시면 되는데, 익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봉이 2개 이상 출현하거나 캔들의 크기가 2개 이상 작아지는 구간에서 익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하락 이후에 캔들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캔들 2개가 연속으로 작아지는 구간이 나왔을 때 익절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양봉의 발생 개수로 익절을 따진다면 첫 번째 양봉이 발생했고 이후에 두 번째 양봉이 발생했을 때 익절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세전환 매매법은 본격적으로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서 타점을 공략하는 올리버 벨레즈의 매매 전략입니다. 두 번째 매매법은 추세 추종 눌림 매매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추세가 진행되는 도중에 가격이 20선 혹은 100선까지 눌림이 나올 때 이곳을 기준으로 장악형 캔들이 확인되면 매매에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올리버 벨레즈는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시 완전 상승 장악형,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 시 완전 하락 장악형을 확인하고 포지션에 진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먼저 완전 상승 장악형, 완전 하락 장악형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장악형은 심플하죠. 앞선 음봉을 몸통이 완전히 덮어버리는 양봉이 나오면 상승 장악형, 그리고 앞선 양봉을 음봉이 완전히 덮어버리면 하락 장악형, 이렇게 보는 건데요. 완전 장악형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상승 장악형의 경우 앞에 나오는 음봉의 캔들이 커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음봉이 굉장히 작죠. 이 음봉 캔들이 훨씬 더 커야 되고 크기는 최근 20개의 캔들 중에서 중간 크기 이상은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주변봉 대비에 작지 않다면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가 확보된 음봉을 양봉이 완전히 덮어버린다면 그것이 완전 상승 장악형이라고 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완전 하락 장악형도 똑같습니다. 양봉의 크기가 훨씬 커야 한다는 것이죠. 양봉이 충분히 크고 이것을 음봉이 모두 덮었을 때가 완전 하락 장악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캔들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몸통이 대부분인 캔들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꼬리가 있는 캔들이 있어요. 올리버 벨레즈는 이 몸통의 크기가 봉 전체의 60에서 70% 이상이 되어야 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몸통 대비 꼬리가 길거나 혹은 도지형, 십자형 같은 이런 작은 캔들들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선 추세 전환 예시가 보이죠? 여기에 이어서 차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내려오기도 하고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뜨는데, 자, 이 구간을 장악형으로 볼 수 있느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음봉들이 나왔지만요, 이 앞선 캔들보다 어떻습니까? 별로 크지 않아요. 따라서 이를 덮는 양봉이 나와도 완전 장악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후에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돌려보시면 자, 여전히 캔들의 크기가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전히 캔들의 크기가 작고 20선을 이탈해서 100선을 지지받는 캔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여기서 누가 봐도 몸통이 크고 꼬리가 짧은 음봉이 나와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는데 이후에 여기를 덮는 양봉이 나오면 장악형인데, 직후 양봉 캔들을 보시면 100선 지지를 확인했으나 장악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입을 보류하시면 되겠고, 이후에 흐름을 보겠습니다. 흐름을 보시면 다시 한번 커다란 음봉이 나왔죠.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이를 덮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수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후에 캔들을 보겠습니다. 캔들을 보시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올리버 벨레즈는 기본 익절폭을 1대2로 설정하라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환경을 보고 익절을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설명한 방법이 바로 바닥 거래량인데요. 이평선 근처에서 바닥을 잡을 때 거래량과 패턴에 따른 반등 가능성을 꼭 체크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2평선을 두 차례 아랫꼬리를 만들며 지지를 확인한 구간이 있습니다. 표면상은 쌍바닥으로서 강한 상승 지속형 패턴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바닥 확인이 된 음봉은 평균 거래량을 훨씬 상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랫꼬리가 동반되며 이처럼 강한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매수 세력이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양봉 아랫꼬리 바닥에서도 거래량은 평소보다 상회하는 흐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 장악형 매수 타점 이후에 가격은 반등하면서 박스권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발생하죠. 이는 기존의 1대2 손익비를 넘은 강력한 돌파로 꾸준한 추세 상승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손익비 1대2 구간에 바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보유를 하다가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매도 조건은 음봉이 2개 이상 발생할 때 혹은 캔들의 크기가 2개 연속으로 감소할 때 매도를 진행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매수 포지션대로 흐름을 진행한다면 손익비 1대2로 이와 같은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익절을 하고 나면 날아가잖아요. 분명히 아깝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매도 조건을 적용한다면 첫 번째 음봉, 두 번째 음봉이 발생한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기본 매도 구간에서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를 조금 더 위에서 2차로 매도한다면 훨씬 더 큰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리버 벨레즈가 말하는 세 번째 매매법은 단순 장악형 매매법이에요. 자, 이 방법은 코인이고 주식이고 해선이고 상관없이 정말 심플하게 잘 통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장악형 패턴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선 음봉 캔들을 양봉이 바로 덮으면 상승 장악형이다. 그리고 앞선 양봉이 있는데 음봉이 덮으면 하락 장악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장악형이 캔들 크기 상관없이 발생하면 매매에 진입하면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올리버 벨레즈가 뭐라고 했느냐? 반드시 캔들과 이평선의 간격이 좁을 때만 이런 장악형 매매를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게 뭐냐면 이평선의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다. 이렇게 역배열 상태여도 상관없고 정배열 상태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만 캔들이 이평선과의 간격을 좁혔을 때 장악형이 나온다면 그때 매매해라.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러면 그 원리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2평선이 여기 보이실 텐데 현재 비트코인 10분봉 차트입니다. 현재 지금 22평선에서 굉장히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죠? 장악형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음봉을 덮었죠. 자, 이런 구간, 그리고 22평선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면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타 매매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손절은 캔들의 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기본 1대2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흐름을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반등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다. 굉장히 심플하죠. 이렇게 이평선과 캔들의 간격이 좁아졌을 때에만 매매를 활용해도 승률이 80% 이상이다 라고 올리버 벨레즈는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장악형 양봉이 나왔죠. 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여기서 매수에 진입했다 하고 손절은 20선, 여기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손익비를 1대2로 돌려요. 자,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손절가 전혀 닿지 않은 상태죠. 아직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목표가까지 반등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만 매매를 해도 승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타점이 나왔네요. 보이시나요? 앞선 음봉을 덮는 장악형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죠. 그러면 매수 포지션 이렇게 잡고 20선 손절 그리고 손익비 1대2 이렇게 잡아두면은 벌써 이미 수익 구간에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냐 이거예요. 여기도 물론 간격은 좁지만 보시는 것처럼 앞선 여기보다 간격이 더 넓어진 상태잖아요. 이런 자리보다는 이평선과의 간격이 좁을 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다. 자, 그대로 흐름 더 돌려보겠습니다. 자,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자, 여기는 캔들이 바로 붙어서 장악형을 만든 게 아니니까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요. 흐름을 더 볼게요. 자, 보시면은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자, 이런 데서는 굳이 진입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음봉이 떴습니다. 음봉이 뜨고 20선 지지받는지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장악형이 바로 떴네요. 이 구간에서 매수 진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죠. 여기서 진입을 할게요. 그러면 자, 손절은 가까운 저점이나 20선에 두고 손익비 1대2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흐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된다? 바로 반등이 나온다. 자, 이 구간이 얼핏 보기에는 짧아 보여도 10분봉으로 단타를 해도 이렇게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락사를 살펴볼게요. 자, 이 자리에 음봉이 떴죠. 자, 분명히 20선을 이탈했습니다. 이탈했다는 근거로는 매도 진입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어떤 장악형의 근거도 없어요. 이후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하락을 보이죠. 자, 이때는 장악형 근거가 없습니다.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양봉이 뜨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간격이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걸 알 수 있고 양봉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자, 이렇게 간격이 좁아졌을 때가 기회예요. 여기서 장악형 음봉 나오면 들어가야죠. 볼게요. 바로 덮는 음봉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걸 덮어버리는 자리가 바로 나왔으니까 여기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죠. 20선 손절 잡고 1대2 이렇게 비율만 잘 잡아두면 돼요. 그리고 한번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손절가 닿지 않았고 그 이후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면서 네,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만 잘 잡아도 우리가 충분히 숏 포지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거기 말고 자,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장악형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숏 포지션 이 자리죠. 여기 이평선 손절 그리고 1대2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자, 여기는 배열이 바뀌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절이 될 것 같아요. 흐름을 쭉 돌려볼게요. 돌려보시면 네, 반등이 나와서 손절이 되는지 네, 조금 더 길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손절이 됐네요. 자, 이 구간은 왜 손절이 되었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경우가 달라진 걸 알 수 있죠. 예, 이평선의 배열이 바뀌면서 정배열로 움직인 모습이고 바닥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추세 전환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방법 스윙으로도 아주 잘 먹히는데 현재 일봉 차트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20선을 이탈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음봉 여기 보시면 앞에 직전 양봉을 덮었습니다. 장악형 음봉이에요. 여기서 숏 포지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어디로 두느냐. 여기 22평선으로 두면 되는데 너무 짧다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위쪽에 뭐 여기 이런 라인들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 아랫꼬리 이런데 겹치는 라인들 가까운 고점에 두고 손익비를 1대2로 둬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매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흐름을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손절이 나왔네요. 여기는 손절 나왔고 자, 바로 여기 장악형 음봉 또 나왔죠. 예,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돼요. 자, 보세요. 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손절을 어디로 두느냐. 여기 캔들의 고점이 보이네요. 그리고 손익비 1대2로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리고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래로 떨어지죠. 여기 아랫꼬리까지 정확히 목표가에 닿은 모습. 자, 이렇게 목표가에 도달하니까 반등도 나오네요. 이렇게 탄력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왜냐하면 이 자리가 바로 하락 전환이 된 자리가 아니고 상승 이후에 횡보 구간으로 접어든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102평선 지지를 받으면 또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망설이지 않고 매도하는 기술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흐름을 돌려보니까 여기 이평선에 딱 붙었는데 딱 붙은 상태에서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나왔어요. 자, 여기 매수 타점이죠. 네, 이번엔 반대로 매수 라인을 보시면 여기 양봉의 종가 기준으로 캔들의 저점에 손절을 두고
손익비 1대2 이렇게 잡아보세요. 기계적이지만 이렇게 잡는 습관을 들여야 여러분들 수익이 잘 납니다. 보시면 바로 수익 구간 도달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아주 무난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봉으로도 이렇게 몇 캔들 내로 매매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1시간봉 캔들로도 매매가 가능해요. 지금 보시는 차트 1시간봉 차트인데, 자, 방금 일봉 구간을 이렇게 익절을 한 거고요. 자, 이거를 좀 더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혀서 보면 구간이 바로 나오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구간 보시면은 음봉을 양봉이 덮었죠. 덮은 자리에서 바로 매수 진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수 진입하고 이평선 손절 자리 두고 1대2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바로 다음 캔들이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부분 말씀드렸습니까? 올리버 벨레즈가 거래량을 보라고 했다. 예, 그거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거래량의 흐름과 주변 캔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올리버 벨레즈는 바닥을 잡을 때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여기 보시면 쌍바닥 형태가 나와 있는 모습이잖아요. 크게 보면 요렇게 쌍바닥이 그어졌고 여기 중심 넥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지할 때마다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보다 증가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전 거래량보다 증가한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을 때도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매수 세력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자, 이런 강한 지지 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표가가 이 위에 있다는 것은 기본 매도도 가능하지만 이 박스권을 넘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를 정해둘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대2로 두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두지 마시고, 이 기본 구간은 1차 절반 매도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두신 이후에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도 원칙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음봉이 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양봉이 뜨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양봉 두 개가 떠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봐도 상관없겠죠. 제가 음봉 2개 때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음봉 하나, 둘,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분할 매도하는 습관이라도 길러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기계적으로 여기서 전량 매도하는 것보다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수익 측면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분할 익절이 완료가 됐고요. 이후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는 이평선과 캔들 간의 간격이 멀죠. 먼 상태에서는 매수를 보류하고요. 그 이후 흐름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자, 이탈이 나왔죠.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구간 이평선과 딱 붙어있는 구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상승 장악형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 가능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바로 2차 상승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타점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올리버 벨레즈가 설명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플 1시간봉 차트인데 여기서도 예상이 가능해요. 어떤 예상이 가능하냐? 무리하게 매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죠. 왜 그럴까요? 이평선과 캔들의 간격이 너무 붙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장악형 음봉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빠질 확률이 높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평선 간의 간격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점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진입했다고 가정할 때 캔들의 고점 그리고 1대2 손익비를 잡아둔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차트거든요. 영상 촬영 시점이 현재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9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지금 내려가는 그런 매매 원칙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만약에라도 단기적으로 여기서 완전 장악형 양봉이 나온다면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도 자리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단타적으로 볼 때 좀 더 단기적으로 본다면 매수 자리 근거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선 도치 음봉을 덮는 양봉 캔들이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단점은 이평선의 아래쪽에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음봉을 양봉이 덮으면서 이평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전형적인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현재 1시간봉 캔들 이런 장악형이 나왔죠. 이게 완성되는 형태의 22평선을 넘어간다면, 자, 이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되고, 이를 근거로 이렇게 저점을 손절 자리로 두고
1대2 이런 식으로 잡아둔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매 자리가 나온다. 이더리움 10분봉 차트 현재 자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102평선이 있죠. 102평선 아래쪽으로 양봉을 음봉이 잡아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이 가능했단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가까운 고점에 손익비 1대2로 이렇게 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코인의 흐름이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 장악형 매매가 굉장히 잘 통한다는 사실을 올리버 벨레즈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올리버 벨레즈의 이평선 두 개를 이용한 매매법, 영상 요약과 그 다음에 매매 구체적인 예시까지 오늘 영상 내용 정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전자책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숫자 5번과 전자책이라고 적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공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더 실전적인 내용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